안녕하세요. 김숙현입니다. 오늘 노인 환자 사로잡기에 대한 강의를 1시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서 지금 현재 제 모습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보니까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 미리 쭉 봤더니요. 너무 연차수가 정말 노인 환자 사로잡기에 맞춰서 연차수들이 정말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다 연차수가 그렇게 높으신데 '굳이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될까?'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만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분들과 좀 경험이 많은 분들과 서로 소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시잖아요. 그쵸? 병원 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거의 오늘은 투표 때문에 쉬셔서 투표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그 카테고리는 3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 노인 환자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 환자의 상담 유형과 세 번째 노인 환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담을 제가 현재 병원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제가 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이 그런 병원 같아요. 반 이상이 한 거의 60%가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맡게 된 그 계기도요. 우리 덴키의 김소은 대표가 제가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스태프도 나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병원의 원장님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는데 저희 예전에 있던 병원은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3 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도 나이가 더 드시고 저도 나이가 먹으면 1 층에 조그만 평수에 하나의 체어를 놓고 동네 사랑방처럼 그 정말로 노인 환자들만을 위한 상태까지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서. 그래서 "그런 걸 해 보고 싶다." 그러면서 입버릇처럼 말한 게 뭐냐면 80 세까지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늘 하다 보니까 저한테 또 이런 일을 주어지게 됐는데 그보다 앞서 예전에 우리 이서진 이사가 덴티스트 있을 때 이런 강의를 한 번 했었어요. "실버 세대가 대세다." 이런 강의를 덴티스트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형 저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업체에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인제 정말로 지금은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계기로 여러분과 또 좋은 시간을 나눠 보게 됐습니다. 일단 고령화 시대. 인구의 7% 정도가 됐을 때 고령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화 시대래요. 지금이 고령화 시대입니다. 내년 2025 년이 되면은요. 초고령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40 년이 되면요. 2 명이 일을 해서 1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다 그러면은 1 명의 어르신을 만약 뭐 돌아가셨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면 1명 아니면 2 명은 꼭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81 년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칭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요새는 병원에 오시는 65세 어르신들 노인 아니세요. 그쵸?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우리가 호칭을 어머님, 아버님 쓰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본인들은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쓰면 본인들은 '어 내가 어머님, 아버님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쪼끔 젊으신 분들은 저희는 한 70 세까지는 그냥 뭐 선생님이라든지 요렇게 이름을 얘기해 주시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노인 스스로도요. 노인의 기준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조사를 해 봤더니 72.6세 정도를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그냥 무조건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쪼끔 그래도 연세가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쪼끔 그렇게 구분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보면요, 일단 질환에 대한 네 부담감이 많이 있으시죠. 또 하나 경제적인 거, 또 하나 소외에 대한 거, 상실에 대한 거. 그래서 일단 뭐 치아가 많이 없어서 치과에 오시게 되겠지만 그보다도 아니 뭐 관절염이나 아니면 골다공증, 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 9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현대화 때문에 뭐 키오스크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앞에서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어르신이 어떻게 할 줄은 몰라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면 좋겠죠. 병원에 오신 고객도 우리가 새로운 문물이라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환자분들께 어르신들께 혹시 도와드릴 일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훨씬 환자분들이 고마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요. 치아를 빼는 거 젊은 사람들은 뭐 하나쯤 빼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상실감이 엄청 큽니다. 이 네 가지 질환과 경제, 소외되는 거, 또 그리고 상실감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이런 걸 잘 위로를 해드리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게 좀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보면요. 일단 감각적인 거, 두 번째 인지적인 거, 세 번째 정서 성격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감각적인 측면을 보면요. 일단 저 오늘 안경 꼈잖아요. 네. 제가 눈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점점 시력은 좋은데 눈이 좋은 사람들이 원시가 더 빨리 온대요. 나이 먹어서 잘 안 보이는. 근데 제가 요즘 그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뭘 볼 때는 안경을 꼭 끼게 되거든요. 어르신들도 똑같은 거예요. 젊었을 때 눈이 좋으셨어도 연세가 드시면서 시각적인 게 훨씬 더 불편해지실 수 있으시죠. 또 하나 청각적인 거 엄청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보청기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보청기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 경제적인 것 때문에 보청기를 못 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뭐 양쪽 귀가 다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쪽 귀가 어느 쪽 귀가 더 잘 들리세요라고 하고 한쪽 귀에 조금 말씀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덜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 외에도 후각적인 거, 촉각적인 거, 미각적인 거 다 불편해 하십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인 측면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시고 그리고 조금은 더 신경질적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미각적인 것도요.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맛을 못 느끼신대요. 사실 혀하고 맛을 느끼는 거는 혀로 느끼잖아요. 우리가 미각적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뭐 어떤 치료를 뭐 크라운을 하고 나서 내가 감각이 없어서 맛을 잘 못 느낀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미리 설명을 드리고 네, 진료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지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단 지능적인 면에서도 많이 달라지시죠. 우리 뇌 구조가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크기가 점점 커졌다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요. 아이들하고 하는 행동들이 똑같아요. 네. 그거는 이분들이 물론 치매가 걸려서 그런 분들도 이제 치매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결국에는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제 말이 좀 빠른가요? 네, 제가 워낙 말이 빠른 사람이라서 네, 여러분들 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처럼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여러분들이 상담하실 때 혹시 제 말이 빠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잘 알아들으셨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은 네,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치매도 많으세요.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내가 치매만이라도 걸리지 않고 그냥 일생을 마감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치매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요즘에 오시는 분들은 치매 때문에 치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으세요. 현재 저희 병원도 치매 걸리신 분들,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심지어 막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손가락을 깨물기도 하시고요.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을 다 잘,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 더 큰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강압적인 것들을 하시면 오히려 더 이런 반응이 더 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루듯이 조금 잘 여러분들이 어, 케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치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는 말할 나이가 없겠죠.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력 떨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인지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잘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덩섬이 성격 측면에서 보시면요. 일단 아무리 밝으셨던 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향성이 됩니다. 내향적으로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동적이세요. 네. 능동적이지 않으십니다. 뭔가 어디를 그러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만 보더라도 어디 가자고 하면 자꾸 이제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아유 그냥 집에 있을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이고 수동적이 되시고요. 또 하나 너무 경직성이 그러니까 뭘 하기에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딱 굳어져 있는 것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네, 너무 겁을 내신다든지 너무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분들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애교 있게 해서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훨씬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울증, 노인 우울증이 또 많다고 해요. 네. 심- 음,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 서울 쪽에 제가 지금 부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분들은 전부 서울이나 타지에 가서 근무를 하고 살고 있고 부모님들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 어르신들만 혼자 사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상당히 높아서 어, 오셨을 때 병원에 오셨을 때 뭐 누군가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해준다 이러면 너무너무 감동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다가가시면 훨씬 더 좋은 그 병원에서의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세요. 일단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 이거는 사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싸게 해줘. 네. 빨리빨리 해줘. 아프지 않게 해줘. 네. 또 튼튼하게 해줘. 그러면서 AS는 무한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시죠? 네. 빨리 아프지 않게 빨리빨리 그리고 평생 쓸 수 있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무한 AS를 해줘 이런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거든요. 경제적인 원칙에서 그렇기 때문에 싸지 않지만 그래도 어르신분들은 싸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뭐 DC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프지 않게도 저희가 최대한 아프지 않게 치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환자분들을 조금 편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게 빨리빨리도 우리가 기간은 조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기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환자분들은 많이 고마워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화 유형에 따른 응대법을 한번 보시면요. 자식 자랑이 끝이 없으신 어르신들 계세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응대를 하시면 좋겠죠. 아,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이제 치료 잘 받으셔서 자녀분들께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생활고를 또 한탄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냥 임플란트를 하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는 못 하시고 이런 분들. 하지만 예, 이런 분들도 너무 힘드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은 힘드시고 아니면 뭐 치료의 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드리면 되겠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핫팩에 대한 불만 풀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분들 같이 맞장구 치시면 안 되십니다. 절대. 그쵸? 아시죠? 네. 이분들이 또 거기 가서 또 다른 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속상하셨겠네요. 저희 치과에서는 어르신 마음 불편하지 않으시게 저희가 치료 잘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조금 어르신들을 조금 마음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주변 지인들의 잠깐 이야기들을요,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병원에 오셔서요, 보면,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하시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러세요. 아우, 내가 별별 얘기를 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저는, 아우, 괜찮으세요. 어머님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머님 얘기 다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환자분들이 잡다한 얘기 하실 때 저희 치과에 치료 받으시면서 그분도 한번 모시고 오세요. 주변 지인들 얘기하시면. 여기 네 번에 제가 잠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에 거에 그 다 상황들을 보시면은요, 이겁니다. 처음에 뭐냐, 공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공감. 보세요. 넘겼습니다. 자식 자랑 끝이 없으신 어르신 일단 아,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네, 그렇게 자녀분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이제 치료 잘 받으셨으니까. 일단 환자분이 얘기했을 때 공감. 여기도 똑같죠. 생활고한탄 하실 때 너무 힘드셨겠어요. 아는 거. 그래서 모든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는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공감입니다. 속상하셨겠네요. 또 그러셨군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에 이게 사실은 그래 당연히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면 그렇게 하겠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환자분들이 뭐 얘기하시면 치과의 불만을 딱 털어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저희가 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자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들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이 치과 왜 이리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많으세요. 네. 그러면 또 공감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에 공감하신다고 그쵸. 비싸죠. 이거는 동감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고 동감은요 달라요. 공감은 그렇게 느끼셨군요라고 하는 거는 네가 그렇게 어르신이 이렇게 느끼시는 거를 내가 이해는 하겠다라는 말인데 공감은 그거예요. 어, 그쵸. 비싸죠. 이거는 네 맘하고 내 맘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저도 똑같이 비싸다고 생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감이 아니라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비싸다고 느껴지시는군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양대 교수님이 엄청 유명하신데 그분이 쓰시는 인공관절 재료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선생님이 그만큼 경험과 시술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치료비가 당연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양대 교수님한테 받기 위해서 2년씩 기다리시는 건 그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치과도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치료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공감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병원 원칙상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물론 요새 저수가 치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요 다 알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희 병원은 정해져 있는 가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그 비유 설명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상담이 아닌 가치 상담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 상담은요, 일단 의사의 행위가 빠지죠. 치과 확연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치과 치료는요, 의술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특히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깎아달라는 말 안 하시잖아요. 심지어 성형외과 가서도 깎아달라는 말 안 하세요. 그런데 치과는 정말 이상하게 깎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시는 게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 방송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였나요? 하여튼 뭐 저수가 병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 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병원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큰 마트에서 팔면 대량으로 싸게 팔 수 있는 거를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병원에 우리 의사 선생님이, 우리 원장님이 치료하시는 걸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계로 쭉쭉쭉 뽑아낼 수 있는 임플란트 똑같이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끼워드릴 수 있으면 가격 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개개인에 맞춰서 뼈 상태도 다 다르고 잇몸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환자분들이 이해하십니다. 네. 그래서 비가격 가치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의사의 경험이라든지. 네. 그리고 치료의 난이도 다르시잖아요. 상악동 수술을 잘 하시는 선생님하고 상악동 수술을 못 하셔서 제가 뒤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못 하셔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치를 조금 또 다르게 심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론 치료비를 똑같이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요즘은 병원마다 그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구강 관리. 그래서 치료가 끝난 다음에 저희 병원은 지속적인 예후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요, 임플란트 하시고 병원에서 오란 말 안 해서 가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심지어 요즘은 치과가 없어지잖아요. 네. 환자분들한테 성금으로 땡기고 치과가 없어지는, 특히 교정치과가 많이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치과들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환자분들이 지금은 90세까지 수명이 좀 길어지신 어르신들을 그때까지 케어를 해드리려면 충분한 비용을 제대로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들을 조금 놓고서는 상담을 해드립니다. 보시면 여기에 상악동 때문에 이 상악동 수술을 못해서 이렇게 팔 벌려놨어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 치아가 요 앞에 치아, 5번 치아에 돈을 다 녹여서 결국은 이 치아도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상악동 수술을 잘 하시는 분과 상악동 수술을 못 하셔서 이렇게 하신 분이 비용을 똑같이 받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긴 보실까요? 여기는 자연치아하고 같이 묶어놨어요. 이런 치료. 여기도 그랬죠. 그러니까 치료의 가격에 대한 가치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실패한 케이스, 우리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의 실패한 케이스들을 조금 보여주시고 설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상담을 하시고요. 가셨다가 비용이 비싸다고 가셨다가 1년 뒤에 오셨는데 이렇게 식립을 하고 오셨어요. 한참 저수가 때문에 문제가 됐던 모치과에서 심으셨대요. 근데 이거 상악동에 빠져서 이거는 못 하시잖아요. 근데 환자분이 이 상황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양보와 할인을 하시라는 겁니다. 공짜 양보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싸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유 있는 할인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소개를 많이 해주셨다면 소개해 주신 환자분들은 저희 치과에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서 어르신께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실 거라든지, 또 뭐 부안이 예전에부터 다니시던 환자분들은 저희 치과에서 지금 한 30년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드리겠다. 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방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으면 환자분 구강 관리를 조금 더 해드리겠다. 이런 말로 조금 가치 있는 양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양보 할인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그 잇몸의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3월 24일이 잇몸의 날이래요. 그 지난달 제16회 잇몸의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거기서 내놓은 수칙이 이런 거예요. 3, 2, 4 생활 수칙을 내놨어요. 3, 2, 4. 우리가 333법칙 이런 거 얘기 많이 예전에 했잖아요. 하루에 3번, 3분 동안 이런 거. 근데 이 3, 2, 4는 뭐냐면 어르신들 그 주로 노인들 대상으로 하루에 3번 이상, 예, 그리고 1년에 2번을 꼭 3번 이상 양치질을 하시고, 그리고 1년에 2번 이상은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이나 검진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는 사이사이 치간솔 꼭 사용하시라는 생활 수칙을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환자분들한테 상담하시면서 그냥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것보다는 임플란트 하고 나신 다음에 저희가 324 생활수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훨씬 좋지 않을까. 지난주에 우리 장봉현 원장님께서 노인 환자분들 꼭 그 치과치료에 알아야 될 그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사위가 폐렴이라고 말씀해 주셨던데, 네, 맞습니다. 사위가 폐렴인데 이분들이 폐렴이요, 우리 구강 관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병원에 오래 계시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요, 이걸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구강 관리만 잘 하셔도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 잘했는데 왜 동의율이 안 올라가죠? 설명만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쵸? 환자하고 공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인 설명만 잘했기 때문에 네, 동의율이 별로 잘 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까 앞전에도 이런 환자의 유형 보여드렸듯이 감정이입을 일단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환자분들이요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듣기도 원하시겠지만 내 마음을 잘 헤아려 줬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치과가 사실은 직접적인 생명과 연관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어르신들은요 식사를 뭐 하루만이라도 좀 걸르시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훅 떨어지세요. 실질적으로 암 환자분들이요 마지막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는요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암 때문에 힘들어서 식사를 못 하셔서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얘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요. 환자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 이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무게받는 느낌이 드세요. 제가 지난주에 장보영 원장님 강의를 직접적으로 못 들은 이유가 사실 지난주에 잠깐 이렇게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가는데 제가 이번에 어, 비즈니스를 타고 갔어요. 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일리지로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딱 자리에 앉았는데 그 담당 승무원이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그 고객님의 여행에 도와드릴 승무원 뭐 케빈 크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인사를 하면서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웰컴 드링크를 딱 가져와서 주시는데 아, 이래서 비싼 비용을 내고 비즈니스를 타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이 조금 다른 병원보다 비싸다. 그것 때문에 동의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다. 그러면 제가 가서 먼저 인사를 하면 조금 이런 환자분들이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하신 분들은요, 중간중간에 진료 이렇게 스케줄 보면 이 환자분이 언제 오시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쭉 다니면서 인사를 해요. 네. 그래서, 아, 네. 오셨어요? 네. 누구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드리면 간혹 상담을 해서 치료를 다 끝나셨는데 다음에 또 임플란트가 있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팀장이나 직원들이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면, 나 지난번에 매니저님이 상담해 주셨는데, 이번엔 매니저님이 상담 안 해주세요? 나 매니저님하고 상담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진료가 당연히 오케이죠. 그럼 동의율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 한 분 한 분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병원의 동의율은 당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일단 그런 그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다 보면은요, 동의율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일단 바른 자세를 하시고 그리고 또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병원에 그 모니터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제가 환자로 갔는데 제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그 조금은 다른 병원 컴플레인을 여기를 막 얘기를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하고 시선 집중을 안 하고 저한테 보질 않고 그거에 대해서만 막 쓰더라고요. 예.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환자분이 얘기하시면요. 일단은 들어주다 보면 그거 나중에 다 기억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으시고 나중에 쓰셔도 되십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시고 일단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이라는 거. 일단 주의 깊게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응도 올바르게 보여주셔야죠. 그러다 보면 마음을 자연적으로 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일단 아이스 멜팅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 멜팅은 우리가 뭔가를 얼음을요 일부러 녹이는 게 저어서 녹이는 게 아니라 겨울에서 봄이 올 때 자연스럽게 해빙크가 되면서 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녹는 걸 아이스 멜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든지 감정이입을 많이 해주면은요, 당연히 진료 동의는 되고요. 진료 동의가 됐다는 건 일단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겠다는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의 스몰 토크를 통해서 환자분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우리 병원의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듣기는요, 이거예요. 일단은 아이 컨택 하셔야 되세요. 네. 꼬마 아이들도요,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눈맞춤을 하는지 안 하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이 컨택이 중요하냐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 갓난 아기들도요, 그리고 동물들도 눈을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듣기 첫 번째는요, 무조건 아이 컨택이고요. 두 번째 바디랭귀지입니다. 좀 더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션을 통해서 아, 내가 환자분의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반응이죠. 아, 네, 그러셨군요. 이게 조금 그 심리학적으로 팩트트래킹이라고도 하거든요. 팩트트래킹. 환자분이 얘기하신 분은 아, 네. 어저께 많이 불편하셨다고요. 지난번 수술하실 때는 편하셨는데 오늘은 많이 아프셨다고요. 이렇게 환자분이 얘기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면 환자분들이 아,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래서 훨씬 더 호감을 많이 보이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환자분들이 얘기하실 때요. 아, 부정적인 생각을 더 먼저 하시면서 경계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감 표현.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공감을, 아, 그러셨군요. 아, 네. 이제부터는 더 좋은 치료가 되실 겁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인정한 후에 화제를 바꿔주시는 게 좋으세요. 네. 다른 병원에 그 불만을 막 얘기하시는 분들, 아, 그러셨군요.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인정을 일단 해준 다음에, 아, 하지만 저희 치과 선택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환자분이 편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제를 좀 바꿔주시는 게 훨씬 입니다. 일단 공감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지금 현재 치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저수가 병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창출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병원에 신규 환자가 많이 오신다. 너무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신규 창출을 하시는 것보다 현재 우리 병원에 다녀가신 환자분들을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가에 더 신경 쓰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네. 외국에서 우리가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보다요. 신 지금 우리 병원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든다고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해서 외부의 환자들이 더 우리 치과를 오는 실환들이 더 많이 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치과는 사실은 4월달이 조금 한가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상담을 가셨던 분들이라도 전화 드려서 치료를 잘하고 계신지 아니면 우리 치과가 비싸서 저는 이제 우리 치과가 비싸서 못 하셨다는 분들은요. 전화 드려서 다른 치과를 선택하셨다고 하시면 네, 잘하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치료를 더 미루셔서 더 많이 고생하실까 봐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혹시 저희 치과를 다시 찾아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리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어르신들 대화할 때는요. 폐쇄적인 질문보다는 개방적인 질문이 더 좋습니다. 틀니보다 임플란트가 더 낫겠죠?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닫힌 대화예요. 왜냐면 yes 아니면 no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개방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중에서 어느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뭔가 단답형으로 끝나서 폐쇄적으로 네, 아니요가 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열린 대화로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야지 자유로운 응답을 더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르신 상담의 동의를 높이려면요, 어, 거북이의 예, 목을요, 거북이가 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목을 딱 안으로 넣으면 이 목을 빼기 위해서 80kg 이상의 거구가 목을 잡아 빼도요. 목을 뺄 수가 없답니다. 이 거북이가 목을 빼는 거는요. 자연스럽게 따뜻한 환경을 예, 만들어주는 게 자연스럽게 목을 뺀대요.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에 오신 고객님들을요. 어르신들을 치료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푸시를 한다고 해서 치료 동의율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맞춤으로 그분들을 위한 마음의 대화를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 병원에서 치료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친근함의 표현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님들은요, 어, 젊었을 때 참 고우셨겠어요라는 표현을 해드리면 정말 지금도 고우신데 어머님 젊으셨을 땐 정말 고우셨겠어요라는 표현 해드리면 좋아하세요. 아유 뭘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해주시면 좋고 네. 남성분들은 너무 그 모습이 너무 점잖으시고 너무 젠틀하셔서 혹시 젊으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제가 궁금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요.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장점을 내가 가지고 어르신하고 대화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환자들과의 대화를 풍요롭게 해주죠. 또 하나 거기에 애교를 섞으시면 더 좋겠죠. 장봉현 원장님이 환자분들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장봉현 원장님 연세에도 환자들한테 애교를 많이 어, 표현하셔서 애교를 떠셔서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환자분들 당연히 원장님이 그러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 스태프분들이 좀 더 어르신들한테, 저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부모님 뻘 되지만 우리 조금 나이가 이렇게 어르신 선생님들, 오늘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부모님 뻘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나이가 조금 젊으신 20, 30대 우리 선생님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애교 있는 표현을 해주시거나, 예, 그러시면 이 어르신들이요, 거라든지 이런 선물도 많이, 그래서 저희는 뭐 간식 같은 거를 엄청 많이 사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일단 말할 때 잘 들리시도록, 예, 정확한 세기와 그리고 소리, 또박또박한 발음,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어, 부산이라는 도시가 좀 사투리가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 상담하신 분들이 나중에 찾으실 때 저한테 이렇게 데스크에 오셔서 그 서울말씨 쓰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해요. 근데 저는 조금 발음이 또박또박한가요? 또박또박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상담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설명을 잘해줘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은 일단 아까 청각적인 것도 잘 안 들리시기도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모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말도 빠르게 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느리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가는 것보다는 좀 높낮이가 있게, 예, 말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그 동의를 올리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르신 상담 시에요. 불변의 법칙은요. 고급지게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촌스럽게 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단 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빨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어르신들 오셔서 치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이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이빨은 우리가 동물한테 하지만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춰서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 거죠. 충치라는 것도 충, 벌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동. 네. 지금 또 고객님은요, 지금 몇 번 치아에 충치가 생기셔서요, 와동을 좀 크게 형성하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혀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머니, 여기 큰 어금니가 오른쪽 아래 큰 어금니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충이 먹은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충치 제거를 하고 충벌레를 없애고 이걸 좀 떼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마취도 몽주사. 이게 많이 하십니다. 이게 사투리가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몽주사 맞고 너무 아팠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얘기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전이라는 거, 찜질, 이렇게 치석 제거, 입 청소 얘기해 주시면 훨씬 좋겠죠. 크라운도 진짜이, 임시치아 가짜이 이렇게 조금 더 풀어서, 파닉도 공갈이빨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린다고 정신없이 여러 개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억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게 그리고 핵심만 알려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또 하나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는요, 환자분이 본인이 결정권자이신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세요. 네. 나중에 환자분 자체가 그 치료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의제기 하실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을 때는 네, 아버님이 직접
치료 결정을 다 하셔도 괜찮은가요? 자녀분들하고 의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까요? 라는 거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환자분들 오셨을 때 뭐 서울에 있는 아들이 해준다고 했어. 아니면 뭐 딸이 여기 가서 상담받아 보라고 했어라고 하시면 중간에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서 보호자한테 확인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뭐 거짓말 시켜서 확인을 하는 것보다도 이러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치료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치료를 하셔야 되시니 한번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보셔라, 이런 쪽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권 다 꼭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보호자 덴탈 IQ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자 덴탈 IQ가 너무 낮다 그러면 중간에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상담하실 때 조금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분 히스토리도 혹시라도 예전에 치료하실 때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어, 뭐 얼마 전에 다른 치과에서 뭐 임플란트가 실패해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사실 어르신들이요 잘 얘기 안 하세요. 어디 치과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오신 분도 이렇게 그 비슷하게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꼭 그 치과를 알아서 뭔가 이 치과가 뭔가 문제인가를 파헤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라도 그런 치과가 많다면 혹시라도 나중에 예, 내 주변 지인이 거기 간다 그러면 조금 어,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히스토리도 정확하게 좀 파악해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비용 지불 방법에 대해서도 카드로 하실 건지 아니시면 현금으로 하셨는데 어머님은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현금 영수증 필요하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또 하나 어르신의 상담의 주의사항은요, 이겁니다. 재차 질문하여 오류를 잡으셔야 됩니다. 중간에 제 말이 너무 빠르지 않냐 이렇게 확인해 본 것처럼 중간중간에 혹시 제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더 질문하실 거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환자분들이 이해했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거 맞죠? 라고 한 번 더 되짚어서 팩체킹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의서는 필수죠. 우리가 임플란트 하시면서 동의서를 안 받는 치과들도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이라도 정말 원장님이 치료를 잘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실패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동의서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동의서는 필수로 해주시고요. 또 치료 계획서도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꼭 해주셔야 되십니다. 글자 크기 좀 크게 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이 옆에 있는 이 치료 동의서는 그냥 예전에 다른 데서 그냥 들어온 건데 저희는 저희만의 치료 계획서를, 동의서가 아니라 계획서를 좀 자세하게 하셔서 환자분들한테 동의를 꼭 사인을 받으셔야죠. 계획서를.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혹시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병원 용도로만 쓴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이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말씀은 많고 막 그래서 지금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이 오버돼도 괜찮겠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을 해주시면 마지막에 질문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장봉현 원장님 강의에 장봉현 원장님이 소리 지르면서 막무가내는 환자에 대한 거를 다음 주에 제가 할 때
답변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따가 그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별 상담시 주의사항은요. 일단 풀덴터도 우리가 그 환자분에 따라서는요. 메타 들어간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냥 레진 완전 틀니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부분 틀니할 때는 기대치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상담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환자분들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뭔가 이의 제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그건 변명받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시겠죠. 특히 이제 이렇게 예, 그 내진상 완전 틀니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무거운 건 안 싫어 이래가지고 하시면 이거는 깨질 가능성 있잖아요. 이렇게 파절돼서 오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럼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걸 정말 원하셔서 하시면 이렇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면대에서 씻으실 때 꼭 저는 이제 꺼즈 같은 거 깔아 놓으시고 닦으시던지 이렇게 아니면 볼 같은 거를 하나 이용하셔서 닦으셔라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죠. 깨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보험 그 부분 틀리라든지 완전 틀리 다 보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분 틀리 하시는데 왜 지대치는 보험이 안 되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나라에서 틀리해 주는데 틀리하기 위해서 씌우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죠. 왜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틀리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아를 씌우시는 거는 환자분이 비보험으로 따로 내셔야 되신다.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되시면 그냥 자연 치아에 대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치아가 네, 제대로 쓸 수가 없으신 상황이 되잖아요. 그거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죠. 네. 어, 의외로 또 치아가 하나도 없이 무치약으로 오셨는데 오버덴처 하시는데 나는 2개까지 보험되는데 왜 이거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속상해요. 사실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게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오버덴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분 비급여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맞춤형 지대주를 했을 때 이거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고을 이식제도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또 상악성 수술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편입 부분에 대한 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주셔야죠. 의뢰를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그냥 대충 간과하고 넘어가셔서 나중에 이의제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얘기를 다 해주시면 좋겠죠. 네. 완전 무치약 그리고 일체형 신급제로에 대한 것도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내후 관리에 대한 거 무상 AS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AS 기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세요. 우리 병원이 비급여 그러니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1년 안에 문제가 됐을 때는 100% 해드린다 아니면 뭐 3년 안까지는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험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를 했을 때에도 틀니는 3개월에 6번 정해놨잖아요. 임플란트는 3개월. 기본 진료비는 받게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한 AS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담하실 때 미리 다 설명이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구주로 인해서 보철물이 파손됐을 때는 당연히 본인 부담으로 비용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비급여 보철문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틀니 장착하시는 분들은요, 기존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덜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저는 기존에 틀니 쓰시는 분들이 새로 했을 때 또 불편한 것 때문에 이번 신발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구두를 처음 신으면 불편하시잖아요. 어머님 늘 신던 신발은 편안하게 잘 맞는데, 그래서 처음 틀니를 다시 하시면 어머님이 기존에 틀니를 쓰셨더라도 불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또 틀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과 배물어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드셔야 된다는 거 드려야 되고, 주무실 때 끼고 주무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틀니도 꼭 예, 닦아 주셔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려서 환자분들이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틀니가 자꾸 떨어져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제가 예전에 외국은 우리나라는 폴리덴트라는 거 한 가지만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보면은 어 골고루 미국을 갔을 때 사가져 온 거거든요. 외국은 대한민국 사람 그 어르신들이요 가장 예민하시다고 합니다. 틀니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보시면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 하셔요. 아, 이 정도면 괜찮으실 것 같은데도 조금만 불편하시면 바로바로 병원에 오시잖아요. 외국의 그 어르신들은요, 치아에 이렇게 접착제를요,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쓰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착제도 왜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사가지고 와서 환자분들 정말 못 견디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 그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하셨던 쇼그렌 증후군, 네, 그리고 구강건조증 정말 너무 힘드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정보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오스템의 지로미아 그거 처방해드리는 경우도 조금 있으시고요. 도움은 조금 되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어,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고 난 다음에 건조증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 하고 나서 건조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환자분의 그 여기 알타산 때문에 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갱년기 나이가 되시면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나이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우리가 수분이 많이 빠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피부가 더 많이 건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비유를 많이 드려요. 이렇게 구강 건조증이 있듯이 어르신들이 피부가 가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다. 네, 그만큼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어, 그런 그 가려운 부분이 많아서 적절하게 그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듯이 구강건조증도 중간중간에 그 부드럽게 해주는 약들을 사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그 무설탕인 사탕 같은 것들을 조금 이용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동안은 제가 이런 것도 해드렸거든요. 네, 구강체조, 입구강체조. 네. 그래서 스트레칭을 그 몸도 하지만 이렇게 타액이 나오는 입체조 같은 것들을 이거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예전에 제가 아는 그 후배가 자기네는 치과에서 달력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 보내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타액이 좀 나오게 하는 입체조 같은 거, 그리고 씹는 힘을 기르는,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씹는 힘이 좀 약해지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했는데, 이런 것들 프린터 해서 어르신들이 그 구강건조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씹는 거, 또 그러니까 삼키는 것도 힘드시는 분들 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계속 지난주에 장봉현 원장님 강의하고 연동이 좀 되는데
삼킴 같은 게 조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 어, 좋은 예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어르신 치료에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은요. 환자분들이 민감한 요구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네,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 해드리는 거.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딱 정해 놓으셔야죠.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 원장님들은 어느 정도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좀 뭐 실장님들한테 권한힘을 주셔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는 게 원장님들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일일이 다 원장님 이거 이렇게 해드리면 해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으시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리고 환자분들은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주 내원 안 하시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 약속. 한 번 오시는 것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다 보니까 그래, 어르신들은 자주 병원 가는 게 참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소로 예, 병원에 가실 수 있게 예약을 해드리는 게 더 약속을 해드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심리 파악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서점에도 그런 실버 노인들에 대한 심리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자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리고 공감을 많이 해줄수록 상담에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또 하나 보호자 동반 될 수 있으면 같이 하시는 게 좋겠죠. 하시다가 혹시 치료를 받고 가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시면 만약에 정말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집에 가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자녀분들한테 혼자 오셔도 괜찮은지 뭐 마취가 우리가 전신 마취 하시는 거 아니고 부분 마취 하기 때문에 한동안 전신 마취 그러니까 수면 마취 이런 것들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수면 마취 안 하더라도 어르신들은 체력적으로 많이 긴장하시기 때문에 집에 가실 때쯤 되면 긴장이 풀리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짚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상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 환자의 심리 저변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고 해요. 너희들이 내 불편을 알아? 예. 또 그리고 그냥 알아서 잘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르신 환자분들 오셨을 때 그냥 저 이렇게 고집만 세고 저러시지? 우리도 다 늙어요. 네. 어, 제가 이렇게 나이가 금방 들지 몰랐는데 이렇게 오늘 장봉희 원장님도 강의 들으시지만 정말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0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곧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저렇게 나이가 먹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르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이고요. 저의 노하우는 환자분들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게 가장 큰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상담하고 그다음에 치료받으러 중간중간에 오셨을 때 무조건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드려요. 네. 김숙현님 오셨어요? 네. 이서진님 오셨어요? 이렇게 아니면 누구누구 어머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면 환자분들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 네. 1년 전에 오셨던 환자분 이름 기억하고 불러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은요, 꼭 다른 환자분들, 거기 병원 가서 해. 거기 의사 선생님들 치료 잘하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더라. 이런 얘기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환자분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몰라요. 어르신분들이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본인들의 주장을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어거지도 많이 부리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쪽으로 가시고, 아, 나도 언젠간 이렇게 나이를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보험 임플란트가 그래도, 예, 두 개 되시잖아요. 그리고 틀니도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노인들이요, 60세 이상 절반 넘게 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요, 25% 정도가 무치약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어르신들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임플란트조차도 못하시는 어르신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참 어, 노인들이 살기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상담은요, 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설명이 아닌 환자분들의 마음을 열어서 상담이 꼭 성공하고,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병원에 매출도 좀 오르고, 예, 그런 좋은 윈윈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길 끝에 여러분들은 상담에 고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 넘었네요. 네, 50분하고 10분 그 질문 받으려고 했는데 채팅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가 채팅방. 아, 네. 지난번에 장봉현 원장님, 네, 애교 필살기를 보여주셨죠. 네. 또 뭐가 있나요? 질문이, 아, 그쵸. 그 틀니 끼고 주무시는 분들, 네, 많습니다.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네, 네, 맞아요. 메시망 들어간 틀니 보험으로 요구하시는데 이게 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하죠. 네. 뭐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고 그럴 때는 네, 답변을 다 달아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우리 장봉영 회장님이 막무가내는 환자, 그 막무가내는 환자분들이요. 그 장봉영 원장님 그러셨잖아요. 90분, 90초, 예, 1분 30초 들어주시면 되세요. 예, 환자분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뿐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은요, 누구나요,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조금은요, 그 화가 좀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컴플레인 그 강의를 할 때 3변, 세 가지를 바꿔주라고 하잖아요. 사람, 시간, 장소. 그래서 일단 컴플레인이 발생을 했다. 그럼 대기실에서 그냥 떠들게 놔두시면 안 되시고요. 속큰 소리 지르게 놔두시면 안 되고 빨리. 어머니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 그러면서 예. 어머니 뭐 어떤 것 때문에 화나셨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빨리 상담실이나 이런 곳으로 모시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1분 30초 들어주시잖아요. 네. 뭐 1분 30초 더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들어주시다 보면 환자분들이요. 일단 속 시원히 자기 얘기 다 하고 나면 조금 풀리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우리가 이분 이런 걸 요구하겠구나라고 자기의 일반화시켜서 내가 할 얘기들을 막 생각해서 그분한테 그거를 변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시고 이게 우리 병원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심지어 저희는 무리하게 그 DC를 많이 요구하시면서 저희 병원은 사실 DC가 없거든요. 네. 너무 그 배려가 없어서 조금 힘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면서 비용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은 어머님, 그러면서 일도 다 하지 않았는데 왜 돈부터 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어머니 그러면 물건 사러 가셔서 내가 써보고 돈 줄게 하면 그 물건 주세요 안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르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어머니 구강 안에 치아가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물건 산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나중에는 이제 우기시다가 조금 아 돈을 두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또 이제 그렇게 응대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게 질문인가요? 치료 잘 받으시는 분이 나이가 더 들어가시니까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돼 치료하는 아, 뭐 이렇게 하시면 치료 잘 받으셨던 환자분이신데 나이가 더 들어서 90대 중반이시래요. 네. 근데 사실 요새 90대 중반이신 분들도 건강하신 분들은 많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하신다 하면 우리가 최대한 구강 관리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 나머지 치아라도 어머님 그러시면 요 나머지 치아라도 어머님 잘 쓰실 수 있게 저희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병원에 오세요. 그러다 보면요. 기본적인 치료는 좀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지난주에 치근 의식에 대한 말씀 해주셨잖아요, 장본원 원장님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올해 연세가 88세이다 보니까 자꾸 치근 의식이 생기셔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꾸 임플란트를 하나 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가서 임플란트를 또 하시게 됐는데 정말 마음 아프죠. 연세 드셔서 건강하게 90, 100세까지 사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 예, 기본적으로 뭐 경제적인 게 정말 풍부하셔서 풍요로우셔서 다 치료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시면 정말 그 보험되는 치료라도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포유류, 네, 지난주에 얘기하셨죠? 네, 또 아, 뭐 따로 더 뭐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이요. 거의 다 연차수가 뭐 쟁쟁하세요. 신년차 미만이 별로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나름 치과계 거의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이래서 어, 질문보다는 또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뭔가 배우기 위한 보다는 그냥 한번 어떤 얘기를 하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라도 정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연차수가 조금 낮으신 분들이 정말 저 이거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면 네, 개인으로 톡을 주시던지 이러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나가지 않으시고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또 나중에 또 다른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